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참 춥다가 많이 추운 건 좀 꺾인 것 같고요. 어제 좀 따뜻해졌다가 오늘 살짝 추워지는 것 같은데 주말부터 다시 좀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학부모님들 고민이 되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항상 안내드리는 저희 회사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물론 이제 제 계정 개인 계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라방도 하고 회사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요 계정이 3만 팔로워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도움 되시는 내용들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취월장 습관 노트라고 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스24 알라딘 교보 문고에서 저희 책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에 습관 노트라고 해서 아이가 학습하는 걸 체크하면서 요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들을 적어 놓은 노트가 이벤트로 가고 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 문고에서 진행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찬쌤에게 물어보셈 작년 봄부터 했죠. 6월인가 5월 말부터 했었는데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어갈 예정이고요. 추가로 3월부터 찬쌤에게 배워보셈이라는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배워보셈은 제가 그 학습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을 오래 할 때는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학 이야기들, 원은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배워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법은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3월부터 추가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유튜브 라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로지카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수학 교실을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 이야기들, 수학 교육이죠. 로지카라고 하는 저희 학원 전용 교재, 그걸 컨텐츠로 어머님들이 공부해 보시게 먼저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수학 교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버전으로 온라인으로 준비 중입니다. 아마 추가되는 것들은 3월이나 3월 이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따풀 수학 개념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획이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까지 기획이 끝나고 디자인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책을 쓰는 건 2월부터일 것 같습니다. 좋은 책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 메시지들 보내주셨는데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3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사고력 수학을 2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과반 시험을 앞두고 급하게 벼락치기로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교과를 최상 S로 풀렸습니다. 단기간에 한 학년 하고 반 과정을 다 나가다 보니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건 아닌가 불안감이 드네요. 그전에는 교육과정을 그리 자세히 봐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기본 응용을 풀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 교과 과정을 최상위 S로만 풀려서 3학년, 새 학기죠. 3학년이 아니라 새 학기 선행이 나간 지금 뭘 더 푸는 게 나을까요? 연사는 현재 소마셈 C단계 4권을 풀고 있습니다. 드릴식 센 연사는 경기를 일으키는데 소마셈으로는 푸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딱 맞는 책이 있네요. 일단 연산 쪽에서 교과셈, 교과셈은 장점이 센 연산하고 구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느끼기에 센 연산과 완전히 다르게 느낄 겁니다. 센 연산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쉬운 것만 무한 반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수학 공부는 연산학습이라 할지라도 그 학기에 꼭 미리 익혀야 되는 것, 미리 연습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만 미리 많이 풀어보고 학기를 준비한다. 이건 그 대상에 맞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원리와 어떤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시간 계산이다 하면 아마 센 연산은 시간의 단위를 바꾸는 연습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과샘은 실제로 시간 계산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풀어져 있습니다. 이게 2학년의 센 연산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4학년이라고 하면 4학년에 이 경우의 수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교과샘이라는 교재에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소마셈으로만 연산 푸는 게 양이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연산 원리셈은 또 많으니까 소마셈도 원리셈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데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책을 안내해 드리자면 교과셈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교과는 사고력 수학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고 2년을 다니고 있으면 아마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교과 문제집을 풀리신 것처럼 사고력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교과의 체계가 잘 잡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S로 이렇게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S를 하든 최상위를 하든 앞에 개념 정리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의 개념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는 지금 선택지가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S 정도에 준하는 교재를 하나 더 풀려줄 건지, 아니면 따풀 같은 종류를 풀 건지예요. 최상위 S 같은 종류라고 하면 왕수학 쪽의 실력편이나, 약간은 내려갈 수 있는데 조금 비슷해요. 약간은 내려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 기본 개념을 안 했기 때문에 왕수학 실력편이나, 아니면 왕수학 최상위 더 올라가서, 또는 디딤돌 최상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따풀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유형학습을 할 수 있는 심화서니까 따풀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산과 교과 심화로 나누어서 말씀드려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응용을 지금 풀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것들을 잘 했다면 기본 응용으로 굳이 내려가서 단순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연산했으면 교과샘이 보충해 줄 거예요. 교과샘이 보충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는 지금 요 한 과정에서, 이미 공부한 과정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책을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최상위로만 교과를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기에 대한 구멍이 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자면, 수학을 잘해 그러면 교과샘의 따풀이나 최상위 S 이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교과샘의 따풀은 안 되네요. 따풀은 개념서가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최상위를 한다고 하면 그 밑에 개념을 봐줄 책을 앞으로는 해주시길 바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연산에서는 그런 구멍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책이 교과샘이다.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지금은 질문을 해주시면 미리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을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다 소개해드리고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주시는 저희 이제 선생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니까 적어주시는 건 관계없는데, 제가 직접 드리는 답변은 뒷부분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도 잘 듣고 있고 원리셈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소마셈 다 하고 원리셈 7세 마지막 3권부터 3권이겠네요. 지금 1학년 1권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안 한 상태고요. 사고력도 팩토로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학 동화를 읽다 보니 곱셈의 개념을 알아버려서 2단, 3단, 5단 정도는 아는데 원리셈 교재로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받아올림을 먼저 배우면서 뭔가 이렇게 스킵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적어서 답변을 드린 것과 관계없이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 연산을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가 개념적으로 곱셈의 개념을 알고 2단, 3단, 5단을 했다. 2단, 3단, 5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소마셈 쓸 때도 그렇고 원리셈 쓸 때도 그렇고 더하기 3을 하는데 9 더하기 3을 한다. 가르기 모으기도 배우지 않았고 받아올림도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 유아연산에 9 더하기 3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또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 덧셈의 제일 기본 개념은 가르기 모으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일 기본 개념은 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9 더하기 3은 9에서 10, 11, 12 이렇게 더 세거나 띄어센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덧셈의 개념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2단, 3단, 5단이다 하면 2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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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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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9번 커진 수, 2번 커지면 10이네, 10, 20, 30 이런 식의 개념을 띄어세기의 개념으로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수학적으로 물론 똘똘한 친구고요. 그런 똘똘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곱셈의 개념을 배우니까 이제 확장을 해서 말하자면 9구단의 일부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수학 동화를 읽으면서 개념 학습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받아올림을 하고 연산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과 지금 곱셈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조금 별개거든요. 별개라서 뛰어넘기보다는 지금 하는 걸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아이의 실력이나 상황 이런 걸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텍스트로만 판단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연산도 2자리 덧셈, 3자리 덧셈도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일부는 스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건 조금 별도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띄어세기는 연산의 제일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초등교과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만 연습하거나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위해서 원리셈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뺄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뺄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할 때 수를 거꾸로 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뺄셈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빨리 하기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적용해서 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걸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엄마도 천천히 하게 되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이제 조바심이 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르기 모으기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하니까 요 단계, 그러니까 띄어세기로 덧셈 뺄셈을 하는 단계는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